안녕하십니까. 리더십 TV입니다. 오늘부터는 조직 리더십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데 아마 회사에 다니시는 분이나 또 자영업을 하면서 밑에 사원을 두고 계시는 분은 참고가 될 수도 있겠지만은 개인이 과연 조직 리더십이 필요할까 하고 한번 생각해 본다면은 아마 이 리더십하고 우리 정치 지도자를 한번 대입을 해봐서 우리 사회를 또 한번 대입을 해봐서 내 주변에 있는 어떤 지도자를 한번 대입을 해봐서 이 리더십에 맞게 행동하고 있나 안 하고 있나를 한번 판단해 보는 것도 리더십 능력을 향상하지 않을까 해서 한번 이야기를 해 봅니다. 우리는 리더 그러면은 맨 앞장서서 가는 사람을 리더라고 그러죠. 그런데 앞에 가고 있는데 뒤에 아무도 따라오지 않는다면은 그것은 리더가 아니라 혼자 걸어가고 있는 사람이다. 리더라면은 뒤에 반드시 따라와야 되겠죠. 나를 따르는 사람이 있어야 된다. 그래서 리더다 하는 겁니다. 그런데 어떤 조직이든 어떤 나라든 전체가 다 따라오는 것은 없을 겁니다. 그렇죠? 아마 나를 따르지 않는 사람도 있다 하는 거죠. 그래서 따라오는 사람만 이끌어가는 것은 그거는 옳은 리더가 아니다. 그거는 어느 누구도 다 할 수가 있습니다. 나를 따르지 않는 사람을 어떻게 하든 따르게 해서 데리고 가는 것을 리더의 능력이요, 바로 리더십이다. 리더십이라는 것은 나를 따르는 사람만 이끌어가는 것이 리더십이 아니라 나를 따르지 않는 사람을 어떻게 해든 따르게 해서 다 같이 이끌어가는 것을 리더십이라고 그런다. 그런데 우리나라 리더들은 또는 지도자들은 리더십에 대해서 그렇게 중요성을 느끼지 않습니다. 왜? 우리는 리더십 그러면은 뭐부터 생각하느냐? 권력과 권한과 권위를 생각을 합니다. 무엇을 의미하느냐? 우리가 보통 내 성진 씨께서 자리만 줘봐. 나에게 어떤 자리라도 줘봐. 자리만 주면 내 다 한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리더십 발전이 별로 되지 않는다는 겁니다. 권력이라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느냐? 어떤 자리가 주어지면은 그 자리에 따라서 생기는 힘이 있습니다. 그 가장 큰 힘이 대통령이죠. 대통령은 국민들의 표를 얻어서 대통령에 당선되면은 능력하고는 아무 관계없이 대통령이라는 그 자리에 의해서 어마어마한 힘이 생긴다. 그 힘을 가지고 사람을 따르게 하는 것을 권력이라고 그런다. 권한은 어떤 자리에 앉으면은 그 자리에 따라서 주어지는 업무가 있습니다. 업무. 그 업무를 가지고 법 테두리 안에서 사람을 움직이게 하는 것을 권한이라고 그런다. 예를 들어서 격리과 결제 받아서 어떤 일을 하려고 돈 달라 그러면은 한 이틀 좀 기다리세요. 내가 은행에 가서 찾아서 드릴게요. 안 주면은 법에 위반이지만은 2, 3일 늦게 준다고 해서 법에 위반되는 것은 아니다. 그죠? 권한이라는 것은 업무를 가지고 사람을 따르게 하는 것을 권한이라고 그런다. 권위는 뭐냐?
권력과 권한하고는 아무 관계없이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인품이나 인간미나 도덕성이나 이런 것을 가지고 있다 보니까 사람들이 스스로 받들어 우러러 보는 것, 존경해 주는 것, 이걸 권위라고 그런다. 그래서 사람은 어느 누구든지 그 자리에 따라서 그 위치에 따라서 권위를 가져야 된다. 아버지는 아버지로서의 권위, 어머니는 어머니로서의 권위, 자식은 자식으로서의 권위, 대통령은 대통령으로서의 권위를 가지고 있어야 된다. 사장은 사장으로서의 권위는 가지고 있어야 된다. 사장으로서 갖춰야 할 인품과 인간미와 능력과 도덕성, 이거 갖춰져야죠. 그래야 존경을 받는다 하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권위주의라는 말을 많이 쓰지요. 권위주의는 뭐냐? 권력과 권한을 가지고 사람을 이끌어가면서 권위를 가지고 하는 채 하는 것을 권위주의라고 그런다. 권력과 권한을 가지고 사람을 따르게 하면서 권위를 가지고 하는 채 하는 것을 권위주의라고 그런다. 그래서 보통 권위주의 그러면은 부정적인 말로 독재를 많이 일컬는다 하는 겁니다. 사람은 어떻게 그럼 팀원들이 따르냐는 거죠. 팀원들이 따르는 사람, 리더는 어떤 리더냐? 자기 자신에게는 엄격하고 자기 수양에 노력을 하는 리더는 따른다 하는 겁니다. 자기 자신에게는 엄격하죠. 자기 자신은 개판치고 뭐 할 짓 다 하고 엉뚱한 짓 하면서 아랫사람 보고는 잘하라 하면은 누가 따르겠느냐는 겁니다. 그래서 자기 자신에게는 엄격하고 자기 수양에 노력하는 리더를 팀원들은 따른다. 아마 정치 지도자도 이런 정치 지도자를 백성들이 따르지 않겠나 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순자는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상가 벌로 달래고 이업하는 방법으로는 팀원이나 백성들의 능력을 이끌어낼 수 없다. 리더십 중에서 가장 나쁜 리더십이다 하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왜 그러느냐? 사람은 보상을 목표로 하는 한 손해볼 것이라고 판단되는 일은 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금 우리나라의 문제점이 바로 요것 때문에 그렇습니다. 회사에 다니는 거 당연히 보상을 받으려고 다니죠. 그런데 정치하는 사람은 한 달에 얼마라는 그 보상을 받기 위해서 또 자기에게 주어지는 그 권력을 휘두르기 위해서 내가 국회의원이 되려고 그러고 뭐 대통령이 되려고 그러고 한다면은 그것은 잘못됐다는 거죠. 정치인은 보상을 바라는 것이 아니라 그 앞에 국민과 국가를 먼저 앞세워야 된다 하는 거죠. 일반 사람은 당연히 보상입니다. 그래서 보상 내가 손해볼 것 같으면은 일을 하지 않기 때문에 리더십이 필요하다는 거죠. 순자의 제자인 한비자는 법치를 중요시했습니다. 법치라는 것은 뭘 말하느냐? 공적을 세우면 그에 어울리는 상을 주고 실패하면 벌을 준다는 취지를 분명히 하고 이를 공정하게 실행해야 된다. 이게 법치입니다. 아까 나를 따라오는 사람에게는 그냥 봐주고 나를 안 따라오는 사람에게는 강한 벌을 주고 똑같은 죄를 지으더라도 그 양이 틀리면은 이거는 법치가 아니다. 그래서
정확한 법과 규정을 만들고 공고를 해야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뭐가 생기느냐? 우리 사회에 법지대로 하면은 위축되겠죠. 그리고 전과자가 많아진다. 그래서 법을 어기지 않도록 사전에 술치를 해야 된다 하는 겁니다. 술이라는 것은 전략이죠. 전략을 말하는 겁니다. 술은 법을 부려 쓰면서 팀원을 제어하기 위한 기술이다. 예를 들어서 법을 어기려고 그럴 때 법을 어기면 안 된다고 사전에 제어를 해주는 것이 술이다 하는 겁니다. 또 술은 다른 사람에게 보이는 것이 아니라 리더가 자신의 마음속에 담아두고 이것저것 견주어 보며 팀원들을 은밀히 조정한다. 리더가 왜 저렇게 하는지 밑에 사람들은 몰라야 된다 하는 겁니다. 이게 술이라는 거죠. 그래서 술은 나 혼자서 모든 일을 다 할 수가 없기 때문에 밑에 사람들에게 일을 즐겁고 재미있고 신바람나게 시키는 방법의 하나가 술이다 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그래서 법치와 술치는 같이 섞어서 해야 된다 하는 거죠.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세치입니다. 이 두 가지 가지고 안 될 때는 마지막에 세라는 것은 아까 권력과 권한을 말이죠. 권력과 권한을 가지고 팀원들을 따라오도록 하는 것이 세치다 하는 겁니다. 팀원들이 리더의 명령에 복종하는 것은 리더가 자신의 근무 평정을 좌우하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리더는 항상 권력을 거머쥐고 있어야 한다. 권력을 놓치면 지배력을 잃어 팀원을 다스릴 수 없다. 그러니까 법치와 술치를 하면서도 세치는 거머쥐고 있어야 된다. 마지막에 이것 가지고 팀원들을 움직이게 해야 된다 하는 거죠. 자, 그래서 이 세 가지 법치는 팀원들의 다양한 능력을 종합적으로 최대한 활용하기 위한 것이다. 이런 세 가지 리더십을 하는 그 핵심은 팀원들이 가지고 있는 다양한 능력을 종합적으로 잘 활용하기 위한 방법이 바로 한비자의 법치와 술치와 세치다 하는 겁니다. 그 하나 술치의 방법을 한번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옛날에 중국에 진나라 옆에 우나라가 있었고 우나라 옆에 갱나라가 있었습니다. 진나라는 갱나라하고의 대대 손손 원수였습니다. 그때부터 원수였습니다. 그래서 임금이 죽을 때에 자식에게 유언을 남겼습니다. 세자를 불러서 지금 진나라하고 갱나라하고 우리의 갱나라가 우리의 원수라는 것은 너도 잘 알 수 있을 것이다. 할아버지가 돌아가실 때에 나에게 꼭 저 갱나라를 치라고 그랬는데 내가 치지를 못했으니까 너가 임금이 되면은 어떤 일이 있더라도 갱나라를 멸망시켜라. 할아버지의 유언이다 하고 이야기했습니다. 이 세자가 이제 임금에 앉았죠. 아무리 생각해도 우나라 때문에 갱나라로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어느 날 고민을 하고 있으니까 순식이라는 재상이 찾아와서 폐하 무슨 고민이 그렇게 많으십니까? 하고 이야기를 하길래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순식이가 그거 하나도 걱정할 필요가 없습니다. 우나라 임금은 욕심이 많아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대대로 내려오는 이 진귀한 검은 보화를 말 세필에 싣고 우나라 임금에게 갖다 주면서 잠깐 길만 좀 열어달라 그러면은 욕심이 많기 때문에 틀림없이 우리 말을 들을 겁니다 하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랬더니 진나라 임금이 아니 그 대대손손 내려오는 보물인데 가본데 그걸 어떻게 우나라한테 갖다 주느냐 하고 이야기했더니 순식이가 이렇게 얘기했죠. 폐하, 그것은 윗방에 있는 물건을 잠깐 아랫방에 갖다 놓는다 생각하시면 됩니다. 아무 걱정할 필요가 없습니다. 저에게 모든 권한을 다 주십시오. 제가 알아서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진나라가 임금이 이제 알아서 하라 그랬습니다. 이 순식이라는 사람은 정말로 우나라 임금이 뽕 가도록 하는 신기한 보물을 챙겨서 명마세필에 싣고 임금한테 우나라 임금한테 갔습니다. 그 보물을 다 내보이면서 폐하, 우리하고 갱나라하고는 원수라는 거 잘 알고 계실 겁니다. 잠깐 길만 열어주면은 갱나라를 좀 칠 테니까 이 보물 받으시고 잠깐 길만 좀 열어주십시오 하고 이야기했습니다. 우나라 임금이 봤더니 정말로 좋은 금은 보화였습니다. 그래서 허락을 했습니다. 그때에 우나라 중신인 궁직이라는 중신이 와서 임금에게 이야기했습니다. 폐하, 이거 받고 길을 내주면 큰일 납니다. 나라 망합니다. 절대로 안 됩니다. 하고 이야기했습니다. 근데 우나라 임금은 욕심이 많다 보니까 그냥 이 말을 다 무시해버렸죠. 그래서 궁직이라는 중신은 사직서를 갖다 주면서 마지막 인사가 이 인사였습니다. 폐하, 지금 받은 이 물건이 폐하 걸로 만드시려면은 2년간만 버텨주십시오. 2년간만 나라를 잘 이끌어가면은 이 물건은 폐하 것이 됩니다. 그리고 저 시골로 그냥 낙향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길을 물러주길래 가서 진나라는 갱나라를 치고 오면서 다시 우나라를 쳐버렸습니다. 2년도 못 가서 우나라도 망해버렸다. 이게 술이다 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송나라 재상의 술입니다. 시장 관리인에게 뭔가 좀 충격을 줘야 되겠는데 줄 방법이 없어서 밑에 사람을 하나 불려서 너 지금 저 시장에 가서 구석구석 다 보고 문제점이든가 특이점이 있으면 와서 보고해라. 어느 누구한테도 이야기하지 말아라 하고 이야기했습니다. 갔다 와서 별 특이한 점은 없는데 시장 어귀에 소 달구지가 망해서 사람 다니기가 조금 불편한 것 외에는 별 문제가 없었습니다 하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래서 알았다. 아무한테도 이야기하지 말아라. 그리고 관리인을 불렀죠. 시장 관리인을 불러서 아니 그 보니까 시장 어귀에 소 달구지가 많고 소똥이 많은데 그것 좀 치워서 깨끗하게 해놔야 백성들이 기분 좋게 다닐 거니까 아닐 거냐. 왜 그렇게 지저분하게 만들어놨냐. 그 빨리 가서 치우라 하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때 시장 관리인이 깜짝 놀랐습니다. 아니 저 재상께서 언제 시장을 와보셨지? 내 모르게 평상시도 왔다 가는 모양이구나. 아 내가 농띵이 부리면 안 되겠네. 그래서 그 다음부터 시장 관리를 잘 했다는 것이죠. 무엇을 의미하느냐? 우나라 임금처럼 리더가 욕심에 눈이 멀어 이익만을 쫓으면 자신은 물론 조직, 나라까지 이태롭게 만든다. 자기를 위해서 뭘 하려고는 하면 안 된다 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자멸하는 리더는 어떤 행동을 하느냐? 근세를 무기로 자기 욕심을 충족시키는 것은
자멸한다 하는 거죠. 그런 이런 리더는 자멸한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지위를 이용하여 자기 이익을 차리거나 사리사욕을 채우는 것은 한다는 거죠. 이런 리더는 자멸한다. 그 다음에 주색에 빠지거나 향락에 정신이 빠지면은 이런 리더는 자멸한다. 네 번째로는 측근편을 들고 친척의 비리를 모른 척하는 리더는 자멸한다. 그 다음에 다섯 번째로 자신의 일이나 책무 게을리하고 급하지 않는 공사를 함부로 실시하는 리더는 자멸한다 하는 거죠. 자멸한다. 그럼 이제 공생하는 리더는 어떤 리더냐? 타인에게 배신당해도 남을 배신하지 않으면은 자신을 살릴 수 있다. 다른 사람이 나를 배신해도 나는 다른 사람을 배신하지 말아라 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선행을 독점하지 않고 남에게 나누어 주면 남을 살릴 수 있다. 남을 살리면은 그것 또한 나가 사는 일이라는 거죠. 비난은 자신이 받고 칭찬은 다른 사람에게 돌리는 마음가짐을 가진 리더는 공생한다 하는 거예요. 공생한다. 동료가 실수를 했더라도 조직에 악 영향이 없으면 질책하지 않는 리더가 공생하는 리더다 하는 거죠. 공생하는 리더다. 리더가 고생하면 팀원이 편해지고 리더가 편하면은 팀원이 고생한다. 이걸 바꾸면은 뭡니까? 정치 지도자가 고생하면은 백성은 편하고 정치 지도자가 편하면 백성은 고생한다 하는 것이죠. 하는 겁니다. 오늘은 이 정도로 하겠습니다. 다음에는 그러면은 리더가 팀원들이 따르기 위해서 갖춰야 할 향기가 뭐냐 하는 데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또 뵙겠습니다.